자, 이제 간단하게 올해 커리큘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거를 어떻게 공부하게 될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제가 이게 뭐죠? 선생님 용수철인가요? 네, 이거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치가 여기라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걸 우리가 1, 2월에,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도는 거를 3, 4월에, 그 다음에 5, 6월에, 그 다음에 7, 8, 9월에, 그 다음에 마지막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세 가지 파트가 있었죠? 교육론과 그 다음에 서양음악, 그 다음에 국악. 자, 여기 1, 2월 때는 핵심 이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거 1, 2, 3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 이론을 하면서 국악을 수업을 들었죠? 그러면 국악을 기출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하고 같이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국악을 여기 교육론을 먼저 하지 않고 우리는 국악부터 보통 진도를 나가는데요. 왜냐하면 국악을 제일 어려워하셔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양음악을 또 기출로 또 확인을 합니다. 진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서양음악 국악을 한 주 나가면 한 주, 2주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한 주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게 맞춰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다면 요번 거 요거 꼭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이 전체 내용을 첫 번째 핵심 이론으로 한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출로 또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하게 되는 게 1, 2월 컬이에요. 그 다음에 3, 4월에는 1, 2월, 2월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제 재수하신 선생님들이 너무 지쳤다. 그러면 1월은 조금 쉬고 2월부터 시작해야지 했을 때 2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커리큘럼이 교과서반입니다. 근데 올해 교과서반은 제가 교과서에서 기출에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로 상반기에 이거를 풀려야겠다. 올해는 사실 제가 막판에 문제로 드렸던 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 기출문제에서. 근데 그 부분들은 대부분 다 교과서였거든요. 사실 교과서가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적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야 바로 똑같은 게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게 그동안에 나왔어야 할 만한 것들인데 그동안 안 나왔던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리거든요. 그럼 대부분 거기서 나와요. 왜? 그게 중요한데 교과서에서는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드린 자료들, 특히 모의고사반에서 다룬 부분들에서 그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선생님 이거 왜 상반기에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다 해드렸어요. 저는 다 해드렸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문제로 보지 않고 교과서 텍스트로 보니까 봤던 게 잘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하반기에 그것도 문제 그러니까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딱 드리면 그 직전에 본 거는 좀 기억이 잘 나요.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몰아서 정리를 해드린 것 뿐인데, 이거를 상반기에 문제풀이 형태로 해서 하반기부터 문제를 하지 않고 문제부터 이제 작년에 공부했던 것들을 문제로 막 연습하고 싶은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올해 한 게 교과서 문제풀이반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을 하고 그걸 문제로 풀고 이렇게 이제 가는 시스템으로 3, 4월까지 국악과 서양음악이 진행이 돼요. 교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거죠. 전체 내용을.
그리고 여기서 교육론 심화와 그 다음에 국악, 서양, 심화를 또 3, 4월에서, 그러니까 3, 4, 5, 6월은 수업이 2개씩 갑니다. 근데 거기에 화성법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화성법을 좀 선택적으로 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 전체 패키지에다가 안 넣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화성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잘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아예 그냥 전체 패키지에다 다 넣습니다. 그래서 3, 4, 5, 6월에 화성법을 또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서양음악을 4번을 보게 되고요. 같은 내용을 핵심 이론으로, 기출로, 교과서로, 그 다음에 개론서로 4번을 보게 되고, 국악도 4번을 보게 되고, 교육론은 3번을 보게 됩니다. 상반기 패키지로. 그런 다음에 하반기는 그 다음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1, 2월에는 핵심 이론을 8주를 하고요. 자, 이거 12월 신청시까지만 제공되는 거 아니고 그냥 1월에 신청하신 선생님들도 다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거를 빨리 한 주, 2주 만에 매일 수업을 들으면 한번 쫙 다 듣고 올 수 있어요. 그 전년도 수업을. 그리고 다시 들으면 이게 내용이 잘 들어와요. 처음 듣는 것보다 훨씬. 그래서 1, 2월 수업은 말하자면 2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그냥 그 전년도 수업을 무료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올킬 요거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혹시 1, 2월에 패키지로 안 하고 그냥 핵심 이론만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선생님들은 요거를 같이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 기출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슨 내용을 하더라도 문제랑 같이 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때는 화성법은 이제 시작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풀기 식으로 처음 이제 화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하기 위한 기초 개념 정리를 인강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교과서 문제풀이반인데요. 교과서 분석과 교과서 문제풀이. 여기서는 지도안에 대한 거를 간단히 해드리고요. 지도안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 교과서 내용을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권수로 따졌을 때 약 50여 권이에요. 50여 권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한 권씩 본다는 거는 매우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 분석집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있는 것끼리 얘네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하되 그 부분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음악사, 그 다음에 음악 이론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약간 예고 교과서라고 보통 우리가 통칭했었던 그러니까 심화 교과서들이에요. 이게 이제 임용 수준이랑 좀 잘 맞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들, 그 다음에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 교과서도 있지만 연주에서는 사실 별로 많이 다뤄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다뤄지는 거 위주로 했지만 그 분석집 중고등학교 내용 그것도 제가 꼼꼼하게 이번에는 봐드리면서 문제풀이반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사실은 근데 기본 교과서 분석은 내용이 너무 겹치는데 이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강 6주는 그 촬영을 해놓은 부분들을 그냥 무료로 드리고 요번에 진행되는 거는 요 4주를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조금 더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악에서 또는 서양음악에서 각각 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모아서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까지 가져가세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그 교과서만 따로 해서 문제를 보는 것을 문제풀이반에서 다 하기가 어려워요. 개론서에 있는 것들까지 넣기도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문제풀이반이 너무 많아서 항상 12주 수업이라고 해놓고 저는 15주, 16주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많아지니까 상반기에 문제풀이반을 아예 나누자, 교과서반으로.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문제는 여기서 해결을 하고 가자. 자, 요게 교과서 분석 및 교과서 문제풀이반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부를 하실 때 국악을 여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3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2월이 시작되는데 그 끝난 걸 가지고 바로 국악 교과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층이 핵심 이론으로 되어 있고 그 위층이 기출로 한번 덮어졌다가 세 번째, 그러니까 샌드위치 같은 거로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층은 뭘로 덮어지는 거냐? 교과서로 덮여지고 네 번째는 이제 심화 개론서와 그다음에 정관보 분석집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심화해서 다뤄요. 그럼 한 5겹 정도의 샌드위치로 국악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해 못한 건 그 다음번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 못한 건 그 다음번에 하고 계속 넘기셔도 괜찮아요. 한 번에 다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해가 안 되고 100% 인출이 안 된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으로. 커리를 그냥 따라가면서. 그렇게 되면 적어도 6월쯤 되면 국악이 전체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기출은 뭐가 나오고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가 딱 나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반이 이렇게 4월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3, 4월에는 교육론, 마인드맵 교육론 심화반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될 거예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요 마인드맵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마인드맵이 14세기 음악이다. 그러면 14세기 음악은 음악사에서 프랑스 아르스노바와 이태리 트렌첸토를 중심으로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트렌첸토에서 꼭 알아야 될 건 다성세속 노래고 그 중에 마드리갈과 발라타와 카치아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요게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물은 란디니가 있고 트렌첸토 기보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트렌첸토라고 하는 이태리 트렌첸토에서 문제가 나오면 거의 이거에서 나올 거지만 그 주변을 싹 다 한꺼번에 하나의 비주얼라이징한 자료로 드리는 게 마인드맵이에요. 이렇게 음악사에서 각 시대별로 한 3장 정도로 음악사를 다 정리해 드립니다. 국악도 마찬가지. 이게 그리고 교육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의 국악이 한 20장 정도, 아니, 서양 음악이 한 20장 정도 있고, 교육론이 한 20장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국악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럼 다 합치면 한 70에서 80장 정도로 모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의 비주얼로 정리가 돼요. 한 페이지씩 주제별로. 거기에서 대부분 문제는 나와요.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마인드맵 심화반, 그러니까 마인드맵 정리반이라고 하는 건 모든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면서 개론서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악보 분석 다 하는 수업이 심화반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 심화반이라고 하는 게 마인드맵 심화반이라고 해서 교육론, 마인드맵 교육론 심화반, 마교심, 마인드맵 서양음악 심화반, 마서심, 그 다음에 국악 심화반, 마국심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심화반이. 그래서 각각은 7주로 구성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심화까지는 다 한 거예요. 화성법이 물론 있고요. 개념반과 심화반이 있어서 여기까지. 요거 화성법은 박정원 선생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해요? 문제풀이반.
제가 하도 많이 시간이 늘어나길래 이번에는 아예 그냥 13주라고 썼어요. 14주에서 15주까지도 해봤는데 16주까지 해봤는데요. 문제가 그렇게 많아지는 걸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문풀반은 여기에서 다룬 거는 일단 시험에 다 나와야, 여기선 다 나올 수 있는 건 다 문제로 드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출을 연습하는 섹션별로, 주제별로 인출을 연습하는 반이고, 당연히 여기 할 때 뭐랑 같이 하셔야 돼요? 기출해설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시면 앞에 상반기에 했던 개념서 쫙 펼쳐놔서 한번 보고 정리한 다음에 기출 뭐 나왔는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예상 문제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이게 실전 모의고사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7주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주 시험 보기 바로 이제 시험 문제가 다 나온 주 있잖아요. 그때 파이널 콕콕이라고 하는 것을 3회를 각각 드려요. 각각 드린다는 건 교육론, 국악, 서양음악.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각 섹션마다 2문항 이상은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쪽집게여서가 아니라 중요한 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의 시험에 나왔던 흐름을 보면서 여태까지 나왔었으면 이런 흐름에서는 이게 나올만 해라고 하는 것들을 쫙 정리를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최근 3년 동안 거의 대여섯 문항씩 다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앞에 내용이 그냥 아주 많은 자료를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주에 보기에는 꽤 빡빡한 내용을 드리는데 당연히 이 내용은 상반기에서 중요해요 몇 번 강조하고 문제 내고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고 가면 거의 그거에서 놓치는 거 없는지 본인이 체크만 하고 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 사실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가 조금이라도 약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변형이 된 상태로 나올 거 아니에요? 출제자들이. 그거를 응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최대한 저의 지금 관심사이고 관건입니다. 항상 중요한 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온 거에서 어느 하나 자료들이 튕기지 않게 하려면 답을 찾는 과정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냥 지식을 그냥 그대로 굉장히 많은 걸 외운 것 같은데 나는 시험에 점수랑 연결이 잘 안 돼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꼭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사실 되게 안타깝거든요. 왜냐, 공부는 많이 했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다 힘을 다 뺐는데 왜 그게 점수로 연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안 다뤄봤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달리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커리큘럼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사실 연간 패키지나 그 다음에 상반기 패키지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런 학원에서 이제 혜택이 이제 안내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잘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연간 강의 계획은 요거 말고 좀 더 자세한 1월에는 뭘 해요, 교재가 뭐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료를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순서에 맞춰서 졸동합반하고 복주머니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